나는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또렷하게 기억한다. 물기가 아직 피부에 남아있던 순간의 차가움, 욕실 타일에서 반사되던 희미한 빛, 집은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던 것 같다. 모두 외출한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평소보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길게 늘어졌다. 시선이 마주쳤고 서로의 얼굴에 같은 감정이 스쳤다. 놀람, 당혹, 그리고 곧바로 따라온 깊은 부끄러움. 나는 몸을 감싸쥐었고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소리 없는 숨들이 욕실 안에 남았다. 그와 나는 원래부터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집안일을 도울 줄 알았고 말수가 적지만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복잡했다. 낯선 사람이었다면 분노나 불쾌함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동안 쌓인 신뢰가 상황을 단순하게 두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방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고르기 힘들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집의 공기가 달라질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을 더 조심하게 된다고들 하지만 막상 닥치니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거실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앉지도 못한 채로. 그 모습이 묘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실수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고의도, 계산도 없었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 진정시켰다. 동시에 더 무겁게 만들기도 했다. 쉽게 화를 낼 수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도 없었다. 우리는 말을 아꼈다. 짧은 설명, 필요 최소한의 표현. 서로를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은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욕실의 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경계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단순한 사고로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도 바로 그 다음 선택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생각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문이 열리던 소리, 그의 놀란 눈, 나 스스로 느꼈던 당황.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집안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 말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다. 나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흉내냈다.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았다.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꾸 뒤처졌다. 이런 감정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감정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어긋났다. 짧은 인사, 필요한 행동만. 그게 우리 둘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당장은 그게 가장 안전해 보였다. 침묵은 때로는 배려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회피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려보내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아니면 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부끄러움 뒤에 숨은 감정이 무엇인지, 단순한 놀람이 전부였는지.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젊었을 때의 얼굴, 아이를 안고 있던 순간들. 그 안에는 분명한 역할과 경계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는 흐려지고 역할은 겹치기도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창밖의 빛이 서서히 기울 때까지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국 하나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선을 그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다시 분명히 해야 할 선, 그 선을 지키는 책임은 누구보다 나에게 있었다. 감정은 지나갈 수 있지만 선택은 남는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관계를 만든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판단이었다. 말을 할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정리할 것인가.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일은 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 마무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바로 다음 순간에 결정될 것이다. 결국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을 더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도 있지만 시간이 더 굳혀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 일은 후자에 가까웠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불편하게 남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봤다. 감정이 생겼는지 아니면 단순한 충격이 오래 남은 것인지.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감정이 자라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존중이 흔들렸고 경계가 흐려졌고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선택했다. 과장되게 피하지도 냉정하게 밀어내지도 않았다. 생활의 동선을 조금 바꾸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였다. 문은 항상 먼저 확인했고 욕실의 잠금도 습관처럼 점검했다. 이런 변화들이 누군가에게는 예민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 또한 변화를 느낀 듯 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합의 같은 것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한 선. 나는 그 선이 다시 그어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완전히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단단해졌다고 느꼈다. 무너질 뻔했던 순간을 넘기고 나면 관계는 약해지거나 강해진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셈이었다. 나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비밀로 남겨서가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안에서 정리가 되었고 그걸로 충분했다. 삶에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장면들이 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용히 자리를 잡고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당황은 경고였던 것 같다. 익숙함이 방심으로 바뀌기 직전의 신호. 나는 그 신호를 늦게나마 알아챘고 멈췄다. 그 선택이 나를 편하게 만든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각자의 경계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이는 그 사실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분명히 요구한다. 나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